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50대 직장인입니다. 제가 연금이라던가 노후 준비가 썩 잘 되어 있는 편이 아니라서 노후 생활비 마련에 고심이 많습니다. 욕심 같아서는 이번에 나온 퇴직금으로 상가에 투자하고 마치 월급처럼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고 싶은데 제가 상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망설여지고 있습니다. 저 같은 사람도 안정적으로 상가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우선 궁금하고 한다면 어디에 어떤 상가가 좋을까요? 라고 남겨주셨습니다. 네, 이번 사연은요. 노후 대비를 좀 하시고 싶어 하시는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십니다. 역시나 저희 솔루션을 내기 전에 사례 정리부터 해봐야겠죠, 이사님? 네,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퇴직을 앞둔 분이신데, 자, 아무래도 뭐 정년퇴직을 앞두니까 뭐 충분히 자산은 좀 모으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미래가 조금 불투명하다 보니까 자, 노후 생활비 좀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제 취지가 좀 가장 강하시고요. 자, 이미 자산을 또 갖고 계신 이제 주택이 좀 있으실 겁니다. 자, 주택을 뭐 다운사이징 하든지 아니면 퇴직금 새로 또 들어오는 자산, 자금을 가지고 한번 상가 투자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제 이런 의욕적이신 분이신데, 자, 예산 한 4억 정도 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지금 솔루션을 좀 제시를 드리는데 한 두 가지로 좀 제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하나는 상가, 진짜 상업용이 어렵다 하지만 상가 투자도 이 원칙을 좀 지키면 되는데 상가 투자 선정 원칙에 대한 얘기 하나 하고요. 지금 보니까 이제 초보자입니다. 이 상가가 됐던 부동산 투자의 초보자시기 때문에 이 초보자 투자를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을 위한 또 솔루션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초보자들이 귀 기울이면 아주 솔깃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. 자, 어떤 솔루션을 주실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, 이사님. 네. 자, 일단 상가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기준과 원칙, 특히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강조하는 사람입니다. 자, 그런데 자, 지금도 부동산 상품 중에 상업용, 그것도 제일 어렵다 하는 상가를 지금 투자를 지금 결심을 하시고 고민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자, 일단 기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상가는요. 자, 첫 번째가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 접근성이라고 해서 결국은 입지에 대한 장점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. 결론은 상가는 매출, 특히나 판매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하는 바로 그러한 업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접근성이 없으면 안 된다. 결론은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접근성. 두 번째는요. 자, 이런 접근성에 대비했을 때에도 자, 같은 건물 내에서도 상가 위치별 바로 매출 수준이 달라집니다. 결국은 고객이 어느 고객이 이 상가 바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바로 이 고객 동선의 여부 꼭 따지셔야 되고요. 자, 세 번째는 자, 바로 이런 인구가 중요한데 자, 인구가 그냥 인구가 아닙니다. 자, 첫 번째는요. 유동인구라는 부분이 있고 고정인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고정인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가 주변에 아파트가 됐던 인구가 고정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있는, 그런데 유동인구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이 좋거나 또 업무지구가 있어서 사람들이 근무할 때나 또 교통을 이용할 때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배우 수요가 충족이 되는 곳, 바로 이런 세 가지 큰 타이틀로 검토, 바로 이런 기준으로 선정하셔야 된다는 걸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리겠고요. 자, 두 번째는 자, 상가도요. 일반적으로 그냥 매출 나오는 상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. 여기서 가장 우수한 상가라는 얘기는 바로 안정적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좀 더 오랫동안 임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가가 우수한 상가인데 바로 그런 기준으로 보면 자, 첫 번째 임대 형성이 아주 많은, 결과적으로 단기로 상가들이 바뀌는 곳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가면서도 업점 형성이 되어 있는 곳. 자,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입니다. 임대 수익이 그만큼 높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우수한 상가 기준이다라는 점. 자, 세 번째는 바로 이러한 상권 형성이 돼야 됩니다. 최근에 우리가 뭐 신라, 옛날 신라 얘기하면 천년 상권 얘기하는데 자, 이제는 천년 상권 없습니다. 자, 결론은 상권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인구가 얼만큼 많이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 몇 년 동안에
그 미래에 인구가 더 들어올 수 있는 바로 인구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. 자, 여기서 선정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면 최근에 이 업종, 자, 이 얘기 드리면 며칠 전인가 여기 서울의 그 강변 테크노밸리라고 테크노마트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요 지금 어떤 뉴스가 나오냐? 자, 임대료 0원입니다. 보증금 뭐 200만 원 넣고 관리비 내면 얼마든지 와서 장사하세요라는, 심지어 그 정도까지 할 정도로 장사가 안 되는 바로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, 자, 이게 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? 상권들이, 상가들이 모여서 같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바로 이런 상권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, 최근에 아시겠지만 워낙 뭐 자동차 많지 않습니까? 상가도요, 주차 공간 확보가 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주차 공간이 많이 확보가 돼 있는지 이 여부 꼭 따지셔야 되고요. 인구 얘기 꼭 얘기합니다. 배후 인구 최소 1000세대 이상, 이거는 고정인구 기준이긴 합니다만, 자, 유동인구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뭐 역세권이나 교통이 좀 좋은 쪽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기준을 얘기하고, 자, 마지막으로 좀 팁을 하나 더 드린다 그러면 꼭 사지 말아야 할 상가가 있습니다. 자, 이게 기준이 이게 꼭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듣진 마시고요. 기준을 좀 어렴풋하게라도 익히고 가신다 그러면 충분히 실수를 하지 않는데, 첫 번째가 상가 업종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, 이거 문제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. 두 번째, 유동 고정 인구, 이게 적은 곳, 당연한 얘기입니다. 인구가 없으면 매출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임대 수익도 떨어질 거고요. 뭐 위치상으로도 후미진 곳, 외진 곳, 이런 곳 상가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점, 그리고 인구가 점점점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인구가 떨어지는 지역 문제 있다, 이런 얘기 드리니까 기본적으로 상가 선정 기준을 좀 원칙적인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, 자, 이런 부분에 소액으로 들어가면서도 좀 더 중장기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곳, 자, 지금 서울 거는 솔직히 가격대가 작은 게 없습니다. 한 4억 원 정도로 본다 그러면 신도시에 새롭게 만들어지면서도 인구가 들어가면서도 업종 변환이 덜 되면서 임차가 이미 또 안정적으로 맞춰진 이런 상가를 좀 제안 드리니까 이런 솔루션 좀 꼼꼼히 체크하신 다음에 슬기롭게 투자하시는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